195페이지 볼까요? 195페이지. 거기 먼저 의사표시 규정의 내용에서 점 1번 비진입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를 펴놓고 먼저 그 밑에 가시면 그 비진입 표시 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예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예.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 줄 나오죠. 그거 차근차근 한번 일단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 첫 번째 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증여의 의사가 없음이죠. 없음. 그다음 두 번째 예의 경우에도 사직할 의사 없이 이렇게 되죠. 없이. 이건 그 판례사항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칠판 이제 올까요? 이 사람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그 다음에 을은 이제 학교 법인입니다. 사립대학교 조교수 이 사람이 학교에 근무하다가 공금 같은 걸 횡령했대요. 공금 같은 걸 횡령을 한 겁니다. 얘가 물을 일으킨 거예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공금을 횡령하는데 물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의사표시인데 어떤 의사표시일까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인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그 사람은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상대방. 그러면 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갑은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만약에 그 이제 공금을 횡령한 이제 갑 이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신성한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교에서 공금 같은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으니까 나 같은 쓰레기는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 시험 표현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뭐냐면 내가 잠깐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의 의사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불일치한데 이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즉, 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사직서를 낼 때 자기한테 이미 사직할 마음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죠. 여기가 바로 비진입 표시예요.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가 뭐예요? 그럼 요 그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 이제 씁시다. 자, 그러면 점 1번에 가면 비진입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땡땡 하시고 불러드린 대로 쓰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비진입 표시. 그럼 한 번만 더 훈련해 봅시다. 이 사람 가정부고요. 을은 이제 주인입니다. 근데 가정부가 이제 월말에 이 사람이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나갈 마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갈 마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의사는 있다 없다? 없죠? 나가겠다라고 말했으니까 표시는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럼 요 가정부가 한 의사 표시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비진입 표시는 7번 오시고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럼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니까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서 갑이 의혹한 대로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럼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런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결론을 내려주려면 이에 관한 법조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맞는 게 107조입니다. 107조. 자, 먼저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 조문의 숫자 외워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든 조문의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만 외우기 바랍니다. 다시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107조. 107조는 이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1항, 2항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1항은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앞쪽에 있는 게 본문, 그러나 뒤쪽에 있는 게 단서입니다. 일단 본문까지만 좀 읽어보겠어요. 107쪽이랑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밑줄하시고 그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씁시다. 원칙적 유효. 그냥 유효 이렇게 쓰지 마시고 원칙적 유효. 원칙적 유효. 그리고 단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찾았죠? 그러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자, 언제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죠?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나 동그라미 해봐요. 거나.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으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언제 무효가 되죠? 알았을 때 무효가 되고 두 번째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찾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일단 선의를 동그라미 할까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잘 구별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럼 비진입 표시는 아까 언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 밑에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밑에 선의 밑에다가 상대적 무효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얘는 절대적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대항하지 못한다 밑줄 하시고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는 써볼까요? 효과, 주장, 불가. 효과, 주장, 불가. 그러니까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조문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그럼 칠판 보시면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언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럼 풀로 말해보세요.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그 다음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다시 누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07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유, 알, 무, 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옆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조문 옆에다가 비유, 알, 무, 선 그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외우고 있다가 사례 잘 써먹으면 됩니다. 먼저 비유 그랬죠. 비유. 이건 뭐죠? 비유. 이건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다시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그 다음 알, 무 이거 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다시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 다음 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죠? 앞에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효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7번 보시고 비진입 표시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7번 보시고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공부하기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의인사마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유 RR 무선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비유 이게 뭐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그다음 RR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사직원 제출 사안으로 올까요? 그럼 이 사람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익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건 비진의 표시 맞죠? 그럼 이건 의인사범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갑이 알고 있으니까 이건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표시는 아까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직원을 제출한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직원을 제출한 게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문 적용해서 결론 내리면 답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엔 다른 사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 사람 근로자고요. 을은 이제 사용자예요. 네, 사용자가 이제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로자가 보고 일단 사직서를 일단 제출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근로자 갑이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내용 아시겠죠?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가 일단 사직서 내.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근로자가 듣고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사직을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이 근로자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지금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근로자가 한 의사 표시가 뭐가 되는 거죠?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였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게 비진의 표시가 날 수도 있고 통정의 표시가 날 수도 있고 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사기 과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설명 들으면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게 자기께 되려면 꼭 내가 칠판에 이렇게 한 걸 그대로 여러분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있는지 없는지 표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져봐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 들은 다음에 복습하면서 첫 번째 복습 무조건 정리.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압축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다 쓰세요. 다 정리. 그리고 이렇게 불러드린 내용 있죠. 그 쓰세요라고 하는 거 다시 노트북 깨서 다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트 쓰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트 쓰는 사람은 한쪽에만 쓴다. 왜냐하면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에 추가할 내용이 더 있으니까 공간을 남겨두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고리 가지고 있는 암기 카드 고리 가지고 쓰는 사람은 그냥 좀 사이즈 큰 걸 좀 쓰세요. 사이즈 큰 거 끼워 넣기 좋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복습은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만날 때까지 이 동영상을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서 외우고 가야 돼요. 외우고.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걸 옮겨 적지 마세요. 책에 있는 거 옮겨 적으면 책하고 똑같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책보다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품 너무 들고 또 낭비가 되니까 반드시 수업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요 경영에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로자 갑이 사익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죠. 그러니까 근로자 갑이 한 의사 표시는 유효이다. 근로자 갑이 한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아까 107조 조문이 비유 RR 무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재입사 형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갑의 의사 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 재입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입사 형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갑의 사직원 제출한 의사 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얘는 무효가 되죠. 무효. 왜 무효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입사 형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이 근로자에게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사용자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이제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일단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거니까 사직서를 내면 얘한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사용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중에 앞에 있는 안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요 갑의 의사표시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사직원을 내도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죠. 결국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린다는 겁니다. 요게 비진입 표시의 전부예요. 비진입 표시 전부. 그럼 칠판 보고 다시 한번 해봐요.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 다음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 107조 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유, 알, 무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이게 뭐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알, 무. 이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숫자를 외우라고 하는 거 꼭 외워두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지문이 있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에 시험 지문에 107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죠?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시험에 다음 주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요.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이게 시험 그냥 지금 문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108조니까 뭐 생각나야 돼요? 이건 통정의 표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문의 숫자가 아니고 꼭 외우세요라고 하는 조문의 숫자는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가정부 사건. 가정부가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저 이번 달까지만 얘기하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내용 아시겠죠? 가정부는 월급 올려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일단은 효죠. 일단은 효. 설마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몰라서 답을 못 짓는 건 아니죠? 그럼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이거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 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갈 마음 없죠. 나가겠다고 표시했고 그럼 불일치한 거 이 사람 아니까 비진입 표시 맞죠. 그럼 비유, 알, 무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근데 언제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얘기를 들은 을이 쟤 또 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걸 주인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냥 아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경우 해당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때는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할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다시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107조.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는 의사가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비진입 표시는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필기를 해봐야만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끄떡끄떡 이렇게 하잖아요. 잘 보시면 저기 항상 이렇게 쓰죠. 의사 없다, 표시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는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봐봐요.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또 뒤에 사직의 의사 없이 이렇게 되죠. 얘는 비진입 표시는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 그 다음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도 규정하고 있다고요? 107조. 조문 다시 외워볼까요? 비유, 알, 무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통정의 표시를 좀 해볼까요? 196페이지 올까요? 196페이지에 와서 거기 점 2번에 통정의 표시에서 먼저 108조 조문이 있죠. 108조. 그러니까 1항, 2항 일단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08조 1항, 108조 2항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셨으면 이제 칠판 올까요? 얘는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갑이 건물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A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A는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세자로 뭐라 그러죠? 돈 받을 권리 있으니까 채권자. 얘는 채무자. 근데 요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갑이 이제 건물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 친구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잘 따져보시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으니까 갑은 실제로는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인사가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매매한 것처럼 짰으니까 진짜 계약하고는 다른 거죠. 그 진짜 계약의 경우, 그 정상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거지만 여기는 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은 거니까 갑은 실제로는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했으니까 표시는 있어요, 없어요? 표시 있죠. 그럼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는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럼 소유권 이전해줄 마음이 없는데 매매 계약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에 의사가 없다는 걸 자기는 알죠. 그러면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다음 을도 함께 짠 거예요. 을도 함께 짠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도 갑이 자기에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이렇게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갑도 알고 을도 알면 통정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갑도 알고 을도 알면 통정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통정의 표시 한자로 볼까요? 그 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통정의 표시에서 한자 있죠. 그 통정 동그라미 해봐요. 통정 한자로. 그 뜻을 써볼까요? 통정은 뜻이 뭐죠? 뭐 정을 통했다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통정이라는 건 그 정을 통했다는 게 아니고 정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정이 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통하다는 뜻이에요. 사정이 통하다. 그럼 7번 다시 봅시다. 그럼 갑이 가짜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은 이 사람은 의사 표시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은 상대방. 그러면 요 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정이 서로 통해야 돼요. 사정이 서로 통해야 되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그래 좋다라고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 그럼 여백에다 씁시다. 그 점 2번 통정의 표시 옆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한 3줄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불러드린 내용을 써볼까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얘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도도합이에요. 도도합. 그러니까 도도합. 그러니까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반드시 어떤 단어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이라는 단어를 꼭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도도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다음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몇 조죠? 108조죠. 108조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죠?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다음 시간에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통정의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다음 2항 읽어볼까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선의 동그라미 하시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미 쓰여져 있죠? 이거 무슨 무효인 거예요? 상대적 무효. 그 다음 대항하지 못한다면 밑줄 할까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늘 똑같아요. 효과, 주장, 불가. 그러니까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마라. 이게 108조 2항의 뜻입니다. 그럼 그 조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08조 조문은 간단합니다. 통정무선 이렇게 쓰면 돼요. 통정무선. 그러니까 108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통정무선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이제 펜 놓고 조문은 간단한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자, 먼저 칠판 올까요? 그러니까 이 사례의 경우에 지금 요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등기 원인란에는 그냥 매매로 되어 있죠. 매매. 그다음에 소유권 등기 을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매매 계약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매매 계약서 썼다 안 썼다? 썼죠. 왜냐면 등기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썼는데 이게 여러분 가라란 말 알아요? 가라. 이게 진짜 계약서 아니에요. 가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통장에 입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통장에 입금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인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예요. 대신 그 돈이 갑의 돈이라면 그 돈을 그냥 갑이 가져가는 거고 그 돈이 을의 돈이라면 갑의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을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통장상으로도 돈이 오고 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봤을 때 그냥 정상적인 계약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을 해봤더니 둘이 짰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 들어가서 등기부를 열어보면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어요? 매매.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 그럼 첫 번째 질문. 을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있다. 내리시고. 우리가 받을 시험 몇 회죠? 그것까지만 하겠어요. 32에 담은 그것까지만 하겠어요. 뒤에는 안 하고. 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법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법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할 것. 그다음 두 번째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할 것. 그다음 두 번째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형식적 유효권하고 실질적 유효권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 들어와서 여기는 요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거 맞는데 짜고 한 거죠. 짜고. 그러면 아까 봤듯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여기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설사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을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계약 자체가 뭐이어서 무효이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짜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놨는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을과 이렇게 짜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짜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다시 건물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요건 그 지난번에 배웠던 첩계약 사례하고 좀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난번에 첩계약 사례 배웠죠. 그럼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고 첩에게 건물 하나 증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첩계약과 같은 건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얘는 유효 무효? 무효. 일단 첩계약에 기해서 첩에게 아파트 하나 증여해 주는 건 6자로 뭐죠?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급여물의 소유권이 첩에게 넘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인 건 맞는데 가장 매매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첩계약하고 요 가장 매매가 똑같이 무효인 건 맞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계약은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죠. 일부 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니까. 그런데 요 갑하고 이제 가장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짠 거예요. 그 둘은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을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기준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첩계약을 유효하게 해주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내가 첩 통틀어서 한 5천 명이 다 내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첩계약은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니까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근데 가장매매 계약이 나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쁜 짓 지금 많이 했죠. 근데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인 건 맞는데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인 건 맞는데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 건 얘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되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만 불법 원인 급여인데 가장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주는 거 역시 뭐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 안 되잖아요. 얘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해 준 게 뭐가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표의자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항 뒤에다 씁시다. 108조 1항 끝에 보면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무효로 한다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무효로 한다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표의자는 반환 청구 동그라미 표의자는 반환 청구 동그라미 쉬운 건데 틀리면 안 됩니다. 표의자 갑은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다시 건물을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7번 할까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건물을 병한테 확 팔아버린 거예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은 표의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병의 이름 뭘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 이 사람이 제3자예요. 그러면 짜고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해서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놨는데 을이 병한테 확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제일 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열받는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갑. 어쨌든 이 친구한테 이제 믿고 등기를 막 넘겨놨는데 확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손 들고 없다. 내리고. 엄청 많네요. 엄청. 우리가 받을 시험 몇 회라 그랬죠? 32회죠. 32회.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손든 사람은 32회 때 합격이죠. 합격. 32회 때 합격. 하여튼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늘 실수하는 사람이 늘 생기기 때문에 사례 문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게 통정의 표시에 관한 문제니까 꼭 머릿속에 조문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108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통정무선. 통정무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병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했으니까 병을 보호해 줘야지. 이런 선입견이 당연히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러면 무조건 O 이렇게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선의인지 악인지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얘가 선이에요. 그러면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의 얼굴을 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주 선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선의예요, 악이에요? 모르죠.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의 얼굴을 봤더니 아주 더럽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선의예요, 악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내용을 전달해 줄 때는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는데 혼자 복습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의,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얘는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돼. 악이, 이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절대 보호를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 선이라는 건 몰랐다는 뜻이에요. 몰랐다. 뭘 몰랐다는 뜻일까요? 가장 매매 사실. 즉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리 짜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병이 뭐가 되죠? 선의. 그다음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리 짰다는 걸 알고도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사정을 몰랐다 이게 선의, 어떤 사정을 알았다는 게 악이에요.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가서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되팔았을 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나눠봐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선의예요. 그럼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효의 효과가 뭘까요? 아까 가장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무효의 효과. 이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는 주장하지 마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 제3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갑하고리 짰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다음날 짰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병은 계속 선의인 거예요? 아니면 선의이다가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진짜 뭔지냐면 계약 체결시에요.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으니까 뒤늦게 짰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병은 뭐가 되는 거죠? 선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시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눠보는 게 아니에요. 나눠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인지 없다인지만 하면 됩니다. 다시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이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이유 뭐죠? 선의니까 좋아요. 또 무과실은 필요 없으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선의니까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이해돼요? 표정이 왜 이렇게 이런 표정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클래스하고 좀 달리 반응이 확실해요. 그게 아주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서 아는 건 대답을 좀 잘하고 또 모를 때 표정이 확 바뀌어.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힘들었는데 어제는 물어봐도 표정 변화가 없어. 그럼 반환점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이해를 했는지 여기는 이제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모른다는 뜻이니까 아 이거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들죠. 자 실판을 보세요. 아까 일단 그 얘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아까 여기도 나왔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건 그냥 안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잘 분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건 알았다 몰랐다. 일단 알았다 몰랐다. 아 이거 몰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았다는 건 그냥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일단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뭐라 그러죠? 몰랐다 이게 선의. 그러니까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제3자가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건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3자가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108조 2항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8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무과실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냥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되고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뭐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뭐이기만 하면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은 결국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게 일물일권주의죠.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잘 읽어둘까요? 이렇게 통정오의 표시의 경우에 우유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되고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칠판 보시고 통정오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내가 지금 이거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다시 통정오의 표시는 뜻이 뭐죠? 도도하. 칠판에서 찾아볼까요? 통정오의 표시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 통정오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108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 먼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107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107조는 비유 우선. 108조는 통정무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차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